점심시간입니다. 맛있어 보이는 치킨 한 조각을 골랐지만 아쉽게도 입이 아닌 바닥에 떨어져 버렸어요. 어쨌든 재빨리 주워서 먹습니다. 3초 법칙이 있잖아요. 나쁜 박테리아가 바닥에 떨어진 음식에 올라타기 전에 빨리 주우면 된다는 거예요. 이 법칙은 진짜일까요? 아니면 그냥 도시 속 전설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몽골 제국의 창시자이자 통치자였던 유명한 징기스칸의 공로를 인정하고 싶어 합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연회에서 음식이 바닥에 떨어져도 칸이 그렇게 말하기만 하면 괜찮았다고 해요. 칸의 음식은 어디에 떨어지든 누구에게나 좋은 특별한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성가신 미생물에 대해 잘 몰랐고 미생물이 어떻게 우리를 병들게 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음식물을 떨어뜨린 것을 먹는 것을 금기시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먼지만 닦아내면 괜찮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해서 칸의 법칙이 생겨났어요. 어쩌면 그냥 면역력이 뛰어났던 걸지도 모르지만요. 그건 그렇고 요리TV의 여왕 줄리아 차일드에 대해 알아볼까요? 줄리아 차일드는 자신의 쇼인 프렌치 셰프에서 군침이 도는 요리를 만들었는데 일부 시청자들은 줄리아 차일드가 양고기, 닭고기, 심지어 칠면조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것을 봤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감자 팬케이크가 바닥이 아닌 가스레인지 위에 떨어진 것이었죠. 줄리아는 주방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하지만 언제든 주울 수 있고 주방에 혼자 있으면 누가 보겠어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잘못 기억된 이 이야기는 대중문화의 일부가 됐어요. 실생활에서 음식이 바닥에 떨어지면 박테리아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 치킨 조각에 원치 않는 미생물이 달라붙을 수밖에 없어요. 떨어진 점심을 손처럼 간단히 소독할 수는 없습니다. 3초 법칙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일부 음식에서는 떨어진 후에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럿거스 대학교의 연구진은 수분, 표면, 유형, 접촉 시간이 모두 교차 오염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수분이 많은 수박과 같은 수분 함량이 높은 식품은 오염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즉, 테스트한 다른 어떤 식품보다 더 많은 박테리아를 끌어당겨요. 그리고 모든 환경과 표면이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도 아니죠. 카펫은 실험에서 낮은 전이율을 보였어요. 스테인리스 스틸과 목재는 더 높은 전이율을 보였고요. 다른 연구에서 연구원들은 일리노이 대학교의 실험실, 홀, 기숙사, 카페테리아 바닥을 면봉으로 닦아 얼마나 많은 유기체를 찾을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연구진은 미생물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균, 대장균과 같은 대부분의 악성 박테리아는 습기가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데 바닥이 모두 건조했거든요. 하지만 건조하고 멸균된 표면에서도 세균은 5초 이내에 쿠키와 곰젤리에 옮겨붙어요. 일부 식품의 경우 전이가 시작되는데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3초 법칙은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 오히려 속설에 가깝고 마음이 우리를 속이는 심리적 속임수에 가깝습니다. 실험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 항상 엄격한 위험 편익 분석을 거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인간은 휴리스틱이라는 두뇌의 든든한 조력자에 의존해요. 이러한 지름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빠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죠. 하지만 때때로 이러한 지름길은 세균의 경우처럼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세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골칫거리이지만 음식은 실제로 존재하고 소중한 거예요. 따라서 노란 땅콩 M&M과 같은 귀중한 음식을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우리의 뇌는 세균이 보이지 않으니 주워도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떨어진 간식을 먹는다고 해서 모두 병에 걸리는 건 아니지만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아주 어린아이나 노인의 면역체계는 좀 더 취약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의심스러운 습관을 어린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아이들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탄수화물은 항상 몸에 나쁘다는 것은 음식과 관련된 또 다른 잘못된 상식입니다. 실제로 일부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연료로 전환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이러한 복합 탄수화물은 식물성 식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소화 시스템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진짜 악당은 단순 탄수화물이에요. 제조업체는 가공식품의 전분과 당분으로 단순 탄수화물을 첨가합니다. 이러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당으로 빠르게 전환돼서 온갖 종류의 혼란을 일으켜요.
혈당이 갑작스럽게 상승하거나 금방 다시 배고픔을 느끼는 등 건강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좋은 탄수화물은 섬유질과 밀기울 같은 영양 성분으로 포장되어 있고 탄수화물의 소화를 느리게 하고 포도당을 점진적으로 방출하게 만들어요. 탄수화물을 더 현명하게 섭취하려면 통곡물빵을 선택하고 탄산음료 대신 탄산수를 선택해보세요. 접시 방법을 시도해볼 수도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전분이 없는 채소로 접시의 절반을 채우세요. 4분의 1은 감자나 과일과 같은 전분이 많은 간식을 위해 남겨둡니다. 마지막 4분의 1은 단백질로 채우세요. 생선, 가금류, 콩, 견과류, 달걀, 렌틸콩이 새로운 식단 친구가 될 거예요. 자, 냉동 또는 통조림 과일과 채소는 소문처럼 쓸모없는 식품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냉동, 건조, 주스 또는 통조림으로 만든 식물성 식품도 신선한 식품만큼이나 영양가가 높다고 해요. 다만 설탕, 포화지방, 나트륨과 같은 은근히 첨가된 성분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통조림 공정 중 고온으로 인해 비타민C와 비타민 B와 같은 일부 비타민이 파괴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러한 비타민은 열과 공기에 약간 민감할 수 있어 집에서 일반적으로 요리하고 보관하는 동안에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토마토나 옥수수와 같은 일부 통조림 식품은 가열하면 실제로 더 많은 항산화 물질을 방출해요. 샐러리를 먹으면 섭취하는 칼로리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한다고 해서 식단에 샐러리를 추가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전문가들은 마이너스 칼로리 식품은 환상적인 아이디어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물론 샐러리를 씹고 소화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칼로리가 소모되긴 하지만 상당한 양은 아니에요. 무거운 샐러리 스틱에는 약 10칼로리가 들어있을 수 있지만 신체는 이를 처리하는데 5분의 1만 사용합니다. 따라서 여전히 칼로리가 높은 상황이죠. 게다가 샐러리만 먹긴 힘들잖아요. 크림치즈나 땅콩버터와 같은 더 맛있는 음식으로 가는 관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느낌 아시죠? 한편 샐러리와 같이 섬유질이 많고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는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샐러리는 위를 채우고 포만감을 높여 나중에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는 것을 방지해요. 하지만 이미 섭취한 칼로리를 마술처럼 태워버리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정 음식이나 음료가 몸을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든다고 주장해요. 예를 들어 우리 몸은 찬물을 37도씨까지 따뜻하게 데워야 합니다. 하지만 찬물을 마시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한다는 생각을 뒷받침하는 확실한 연구는 없어요. 운이 좋다면 5칼로리 정도 소모될 수 있겠죠. 카페인 구안인 타우린 녹차 추출물은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성분으로 선전되어 왔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는 1년간 약 4.5kg을 감량할 수 있는 작은 효과에 불과해요. 칼로리를 조절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화뿐만 아니라 운동을 통해 소모하는 칼로리보다 적게 섭취하는 거예요. 탄산수는 그 자체보다 더 나쁘진 않아요.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나면 화학적으로 반응해서 탄산이라는 약산성 물질이 생성되는데요. 탄산이 겨자처럼 입안의 신경수용체를 간지럽힙니다. 그래서 유쾌하고 따끔한 느낌을 받게 돼요. 탄산수는 약간 산성이지만 탄산수를 마신다고 해서 몸 전체가 산성화되지는 않아요. 신장과 폐가 개입해서 체내의 과도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치아 에나멜에도 나쁘지 않아요. 한 연구에 따르면 탄산수는 일반 생수에 비해 에나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설탕이 함유된 청량음료보다 무려 100배나 치아 손상이 적었습니다. 따라서 탄산음료를 무설탕으로 마시면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어요.